영어는 외국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영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새로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린 파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고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요,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 노력을 하시는 성기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효린파파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기홍입니다. 현재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효린파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린파파님을 모셨는데요, 실은 저는 주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수학 못지않게 고민이 되는 파트는 영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르치셨고 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과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큰가요? 학교 현장에서 제가 1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네.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그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수포자는 언제 많이 나오죠? 중학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수포자가 나오고 네. 거기를 버티면 고등학교 시작할 때 그 벽이 넘어서 수포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영어 같은 경우도 네. 영포자라고 하잖아요. 네. 수학이랑 좀 다르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대부분 2학년쯤 되면 영포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강연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되고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 다니고 학교 수업도 잘 듣거든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1등급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고 또한 성적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그리고 영어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과연 그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는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어디서 구멍이 난 건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2017, 8년도에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직은 힘들겠구나.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저는 또 교사였으니까 그렇죠. 필연적으로 영어 수행평가를 제가 다 채점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중간고사도 내시고. 그렇죠. 이제 뭐 중간기말 내신은 OMR 카드 그 기계가 해주지만 서술형 평가나 말하기 수행 평가는 저희가 100% 교사들이 나눠서 혹은 함께 이중적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이는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요. 잘하는 아이들의 답안지는 채점할 게 많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중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되니까 채점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리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깔끔하게 채점을 하고 네. 못하는 친구들은 채점할 게 없고. 네. 그러니까 안 쓰거나 잘 혹은 쓰거나. 썼지만 누가 봐도 한 두세 단어만 읽어도 이건 아닌 거니까. 그러나 이게 잘 쓴 아이들은 조금만 읽어봐도 이렇게 잘 썼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채점이 좀 용이한. 그래서 이 중간 덩어리가 뭔가 많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많이 또 조사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어를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니까 이 반대편에 있게 되는가?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초등학생의 부모님,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면서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 항상 의문점을 제기하고 확신이 좀 덜 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수학만큼이나 영어도 그 편차가 크다는 거네요. 정말 크죠.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도 편차가 있지만 영어는 그 편차가 정말 이 최상단에 가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제 느낌으로는 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학은 최상단이 없는 느낌이에요. 무한대라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아이 그 위에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는 느낌인데 영어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아이는 유사하다라는 거죠. 네. 언어니까요. 그렇죠. 언어니까 그쵸. 거기에서 정말 누군가처럼 전공을 하고 석박사를 하면서 그러면 또 그 상단을 뚫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학생 수준에서는 그 상단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중위권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아 영어를 하기 싫어 나 못해 라는 부류가 참 많지 않는가.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중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 혹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영어도 하나 중요하잖아요. 안 해온 사람 없습니다. 중학생들 호흡이 제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끼는 아이들 말고 대부분 다 외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2, 고3이 되면은 거기에서 확 차이가 나요. 그럼 그게 단어가 어쩌면은 플러스 요인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노출과 영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출과 영어 사용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 같기는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자면 한글을 아이가 읽으려면 그 전에 아이가 뭘 하겠죠? 많이 듣고 말을 해봤겠죠. 듣기를 차고 넘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만 4, 5, 6, 7세 좀 빠른 아이들은 좀 더 일찍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글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말을 다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유롭게 물론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98% 정도는 혹은 95% 이상 정확성을 가지고 유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는 외국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영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공부 과목으로서 영어인 거지. 그렇죠. 한국어만큼 노출이 될 리가 없으니 그렇죠. 영어가 한국어만큼 숙달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일반적으로. 네네.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친구들이 단지 교과목으로만 단어만 외우고 물론 독해를 하고 그걸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가 조금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게 해줄 그 임계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포괄하는 것이 노출 혹은 노출량을 어릴 때부터 영상을 보든 음원을 듣든 책을 읽든 그 무언가를 다 언어는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출 그리고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출을 충분히 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입시를 위한 공부의 성격이 강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영어 공부를 하는 시점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실은 초등학생 때 가장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어학원 가서 이제 생활만 해도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는 단원 평가도 보고 이제 수행 평가도 보고 조금씩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로서의 영어가 공부로서의 영어로 전환이 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 공부로서의 영어로 전환이 된다. 어떤 분들은 입시 영어다 그쵸. 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다르다. 아 우리나라 교육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로서의 영어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 때 그림책, 문고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당연히 비문학 지문도 배우고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주제도 찾고 이런 학습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짜임새 있는 글쓰기도 배우고요. 그런데 영어를 하면서도 당연히 그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교육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그 시선 자체나 그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부당하지 않은가. 너무나 당연한 전환인데 그러나 주의하실 점을 한 가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모두 다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그 학습을 너무나 초등학교 때 당겨서 많이들 하다 보니 사실은 초등학교와 미취학 때는 많이 듣고 읽는 그런 풍성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 우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좀 익숙하게 하고
어떤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이 문장 틀렸어. 그걸 실제로 설명은 못할지라도 그러한 어느 정도의 영어 회로나 영어 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그 작업을 빼두고 즉 모래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래성이 되니까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영어 그 수준 자체가 많이 높지 않아서 잘 티가 안 나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수행평가 말씀드리면서도 나오겠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행평가라든가 그때 봐야 되는 읽어야 되는 지문들을 보면은 단순히 단어 좀 많이 외워서 뭐 한 1, 2천 개 외운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외우고 문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노출을 충분히 해서 기초 체력을 만들기 전에 학습으로 전환돼서 소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정작 어려운 걸 할 때는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려면은 영어가 좀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습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막 올리니까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노출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영어 사용은 어떤 건가요? 영어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를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수학 전문가시니까. 네. 수학을 잘하려면 본인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친구가 답지만 계속 보고 있다면 하루에 2시간씩 답지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면 집중을 해서 그러면 수학에 물론 한 1000에 하나는 늘 수도 정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왜 더 해야 되고 왜 이런 함수를 써야 되고 그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듣고 많이 읽었으면 이제는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틀리겠죠. 많은 오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나 사용하는 것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학습서로서 단지 독해 문제지나 단어를 외우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해내는 것 뭔가 출력해내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중학생은 사실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시험 하나하나가 다 대입이 반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상당히 수준 높은 지문에 그것을 읽고 쓰기 수행평가라고 혹은 주어진 어떤 말하기 수행평가를 했을 때 영어를 사용하려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단어를 어떻게 외워서 어떻게 조금 학습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은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조금 더 수준 높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 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력해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말도 그러하듯이 우리말까지 그만큼 많이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연습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국어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